자, 지금부터는 18장 금융제도 기회와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서에 아니면 뭐 대부분의 거시경제학 교과서에 최근에 새로 추가된 챕터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추가된 챕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뭐 그런 부분이죠. 왜 추가됐느냐? 금융위기를 겪었어. 그래서 뭐 금융위기란 것은 뭐 옛날부터 뭐 많이 발생했죠. 많이 발생했는데 뭐 단골이 아르헨티나고 1920년대, 30년대부터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융위기를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후진국 병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기의 스타일이 좀 틀립니다. 좀 틀리는데 후진국들은 대부분 외환위기입니다. 외환보유고가 떨어져가지고 발생하는 금융위기 이런 거고, 이제 선진국은 이제 외환위기는 아닌데도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 형태로 발생하는 겁니다. 발생하는데 선진국들마저도 금융위기를 한번 겪고 나니까 미국의 2008년 미국, 그 다음에 2009년 유럽 4개 국가, 그러고 나서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구나 라는 인식이 되면서 이제 교과서에 일반론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너무나 중요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한 챕터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볼 내용입니다. 금융제도 기회 및 위험이죠.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것이 잘못되면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위기라는 것은 소위 실물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소위 금융이 잘못돼 가지고 경제가 망가지는 경우죠. 실물이 잘못됐다 그러면 실물 부분을 고쳐야 됩니다. 뭐 실물을 고치기 위해서는 뭐 소위 경제 발전을 시키고 기술 개발, 뭐 창업, 뭐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런 진화한 과정인데, 금융은 사실 그런 게 아니죠. 금융은 사실은 이게 실물의 보조적인 기능입니다. 실물이 문제없이 잘 굴러가도록 보조해 주는 건데, 이제 거기서 잘못돼 가지고 이제 문제가 터진 거죠. 자, 그래서 왜 금융위기가 발생하느냐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럼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금융이 뭘 하는 것이며 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그러면 그것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금융위기가 생기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이 이 장입니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의 기능, 역할이죠.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는 왜 발생하느냐? 왜 발생하느냐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왜 발생하느냐? 그 다음에 뭐 때문에 발생하느냐? 왜? 그 다음에 발생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이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금융이 탈이 나느냐? 그리고 탈나게 되면 도대체 이게 왜 문제냐? 왜 문제고, 그 다음에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문제다. 일반적으로 뭔가 하면 경기가 나쁘다. 뭐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뭐 엄청난 재앙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는 국가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 그런 것을 이제 볼 겁니다. 여기서 보는 새로운 개념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거시건전성이라는 개념, 그림자은행, 금융시장, 금융위기, 금융제도, 금융중개기관, 도덕적 해이, 그 다음에 레버리지, 차익금융, 채권, 최종대부자, 투기적 거품, 투자분산, 투자선착의사, 뭐 할인판매. 자, 이런 용어들이 왜 이 장에서 등장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다 설명할 수만 있으면 이 장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장 다 공부하고 나가지고 다시 이 개념들을 내가 잘 설명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보면 될 겁니다. 자, 이 장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또 더 있네요. 미시건전성, 비대칭 정보, 역선택, 위험 기피적, 뭐 유동성 위기, 주식금융,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 비대칭 정보, 역선택, 위험 기피적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죠. 지금 이제 바로 설명할 겁니다.
자, 금융제도의 역할. 금융제도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어떤 기능을, 금융이 뭐냐라는 얘기죠. 금융이 뭐냐 그러면, 금융은 내가 항상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 거시경제학 제일 처음에 배웠을 때 국가경제 순환 모형, 그 그림을 생각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국가경제 순환 모형을 본다 그러면, 여기 나오나? 안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죠. 일장이 아니고 2장인가? 자, 이거죠. 그러니까 금융을 이야기할 때는 딱 이겁니다. 거시경제학은 사실은 거시경제학을 잘 이해했다 그러면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으면서 이 그림의 순환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이 그림. 이게 한 나라의 국가 경제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경제 주체로서 기업과 가게, 대표적인 경제 주체가 있고, 여기에서 경제라는 것은 뭔가 하면 두 경제 주체 간의 소위 재화와 서비스 시장에서의 교환,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교환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주고 대신에 뭔가 물건 값으로 돈을 지불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재화와 서비스 시장에서의 두 만남이고 두 거래고 두 흐름입니다. 흐름이고, 그 다음에 흐름이 또 하나 더 있죠. 생산 요소 시장에서 흐름이 있죠. 그래서 가게로부터 토지, 노동, 자본이 기업에 공급이 되고, 그러면 기업은 그것을 사용에 대한 비용으로서 임금과 지배와 이윤을 가게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흐름인데, 금융은 여기 어딨냐 그러면 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 자본의 공급에 대해 가지고 자본이 공급되는 과정이죠. 가게에서 자본이 기업에 공급되는 과정입니다. 공급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게 공급되면 그 반대급부로 물론 이제 기업은 가게에 이윤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이윤의 형태로 줄 수가 있고, 이자의 형태로 줄 수가 있고, 또는 배당금의 형태로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뭔가 가게로서, 뭐 전형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전형적으로는 보통 뭔가 가게에서 기업으로 자본이 간다라고 하지만, 뭐 구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뭐 가게 기업이 다 자금의 수요자이기도 하고 공급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뭔가 하면 가게도 돈을 빌리죠. 물론 그 돈이 어디 돈인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은행을 통해서 빌릴 때는, 우리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돈을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그 돈이 다른 가게에서의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의 예금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예금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뭔가 금융이란 것은 자금이 남는 사람 돈을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는 것이 금융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금융이란 것은 뭐냐? 금융의 제일 첫 번째, 금융이 뭐냐 그러면, 금융이란 것은 저축자로부터 투자자에게 재원을 공급하는 과정이 금융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과정이라는 거죠. 남는 사람 돈을 필요한 사람한테, 그걸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죠. 그게 바로 금융입니다. 금융인데,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보면 뭔가 하면 보통 저축자는 가게고, 자금 수요자는 기업이었다라는 건데, 그건 이제 전형적인 것이고, 구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현재는 섞여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뭔가 하면 각 기업들도 돈이 많아가지고 저축자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기업은 또 돈을 빌리는 역할도 하는 것이고, 가게도 저축자 역할도 하고, 어쨌든 돈을 빌리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자로부터 투자자한테 돈이 공급되는 과정이 바로 금융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건데, 왜냐하면 이 다른 제일 큰 복잡한 이유는 원타임 거래가 아니라 컨디셔널 거래라는 이야기죠. 투타임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주고받는 과정 같은 경우는 물건을 받고 돈을 주면 끝입니다. 다시 볼 일도 없죠. 물론 뭐 특별한 물건은 AS 서비스 뭐 그런 게 있지만, 이거는 뭔가 하면 서로 상업하고 관계없는 문제고, 제조업자하고 문제고, 물건은 주면 막 받는 겁니다. 그냥 물건하고 돈하고 맞고만 거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금융은 문제는 뭔가 하면 빌리면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죠. 조건부 거래고 두 번 거래가 되는 겁니다. 미래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은 이제 복잡해지고 여러 이제 이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은 금융은 투자 재원의 조달이다라는 겁니다. 투자 재원. 그러니까 뭐 개인까지 포함해서 개인이 무슨 투자하느냐? 개인의 신규 주택 구입은 투자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개인의 주 대출은 뭔가 하면 보통 부동산 담보 대출, 집 살 때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이제 투자 개념이죠. 이게 금융입니다. 그래서 금융은 이제 그런 자금 연결, 남는 돈과 필요한 사람, 돈 필요한 사람하고 연결을 시장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채널이 다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원래 금융의 시초는 기관입니다. 기관을 통해서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금융의 규모가 커지면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등장해서 시장을 통해서 직거래까지도 가능하죠. 그래서 금융제도라는 것은 저축자와 투자자 사이의 자금을 흐름을 용이하게 해주는 전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인데 그게 기관을 통한 시스템이 있고 아니면 시장을 통한 게 있는데, 금융 시스템에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이거는 그냥 금융기관의 기관이 아니라 그냥 전체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스티튜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뭐 크게 나누면 시장을 통한 것이고, 시장은 예를 들어 가지고 가게가 직접적으로 투자 자금을 제공하는 주식시장. 제일 대표적인 금융시장이라고 하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입니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통해 가지고 가게의 돈들이, 가게나 아니면 여윳돈이 직접적으로 기업에 공급이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공급된 시장이 주식시장입니다. 시장은 이제 직접적으로 사실 그 돈이 공급되는 과정은 IPO죠. 그러니까 그 상장 과정, 상장할 때 이제 상장을 통해 가지고 돈이 공급되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주거래는 그 주권의 발행된 주권의 이제 거래인 거죠. 발행된 주권의 거래인데, 그거는 이제 상장 과정에서 발행된 주권은 이제 언제든지 그러니까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 가지고 재거래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기본적인 기능은 자금 조달 기능이다. 돈 남는 사람 돈이 자금 필요한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이다. 이게 주식시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시장은 실제 이제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채무증서가 이제 거래되는 시장이죠. 그것들은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권이라서 그냥 이게 무한 권리입니다. 무한 권리고 만기가 없죠. 만기가 없고, 만기가 없는데 반해가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있는 그 채무증서입니다. 만기 3년, 만기 5년, 5년 뒤에 원금 준다라는 그런 채무증서를 거래하는 시장이 채권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통해 가지고 두 당사자 간에 직거래를 하는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을 통한 금융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게가 간접적으로 투자 자금을 제공하는 은행 또는 투자 신탁은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은행이나 투자 신탁회사를 통한 간접금융을 들 수 있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금융기관이 은행이죠. 은행이라는 것은 간접금융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작은 사실은 이 기관입니다. 기관이고, 이제 굉장히 기관이 커지고 금융이 커졌으니까 이런 시장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가장 금융의 기본적인 형태는 이거죠. 은행을 통한 금융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시장이 없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은행에 가 돈을 맡기죠. 돈을 맡기면 은행은 그 돈, 뭐 소액이지만 많은 사람이 맡기면 그 거액이 됩니다. 그럼 그 거액을 가지고 이제 돈 필요한 은행, 돈 필요한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금융입니다. 금융인데 간접이라는 것은 사실은 돈 남는 사람은 가게고 그 다음에 빌려간 사람은 은행이 기업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은행이라는 금융중개기관이 끼인 거죠. 그래서 중간에 거강권이 끼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간접금융. 그래서 그 중개금융기관을 통해서 금융을 한다라고 해요. 기관을 통한 금융, 간접금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금융이라는 것은 남는 돈을 돈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과정이죠. 주고 나중에 되받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두 채널을 통해 가지고 금융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직접금융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설명했죠. 직접금융의 제일 대표는 주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식 발행을 통해 가지고 투자 자금을 조달한다. 기업들은 주식 자금을 발행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조달하죠.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 소유자가 기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소유권을 이제 돈을 주고 사는 셈이죠. 그러면 기업은 그 돈을 뭔가 하면 투자금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 가지고 기업은 공장을 짓고 뭐 기계를 사들이고 해가지고 기업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제포적인 직접금융, 그러니까 시장을 통한 금융의 하나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사실은 더 크고 더 규모가 크고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 차익금융입니다. 채권시장이죠. 이게 채권시장인데 이거는 이제 채권 발행을 통해 가지고 투자 자금을 조달합니다. 기업은 채권을 발행하죠. 만기 3년, 3년 뒤에 뭐 10억을 주겠다, 뭐 5년 뒤에 10억을 주겠다라는 채무증서를 찍어가지고 요즘은 실물을 찍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그걸 발행합니다. 발행하면 채권 정권 소유자, 이 채권 정서 소유자로부터 기업에 제공되는 대출의 형태인 이 채권이 발행되고, 그러면 그 채권을 사는 사람은 돈 주고 사면 그 돈이 뭔가면 기업한테 들어가는 거죠. 돈이 필요한 채권 발행한테 들어감으로써 돈이 공급이 되죠. 공급이 되는 대신에 그 반대급부는 그 채권 발행자 같은 경우에는 약정된 대로 뭐 분기별로 이자를 주고, 그 다음에 만기 때는 그 채권에 약정된 돈을 채권 소유자한테 주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나중에 다 주고 나면 그걸로서 완전히 거래는 종결됩니다. 그러니까 돈 갖다가 되돌려 갚고 그러면 다 종결되는 거죠. 그 전 과정이 이제 차익금융 과정입니다. 하나의 금융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이 공급이 되고 조달이 된다. 직접금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금융은 금융중개기관을 통한 간접금융이죠. 아까 은행 예를 들었죠. 이거는 저축자로부터 자금을 받아가지고 투자한테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가게로부터 예금을 받아가지고 기업들한테 대출을 제공해주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간접금융입니다. 기관을 통한 금융이죠.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은행 이외의 기관을 통한 금융도 요즘은 많아졌습니다. 많아진 것이 이제 정권을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간접 투자가 많이 되면서 이 부분도 있는 겁니다. 펀드를 통한 이제 간접금융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투자신탁회사, 연기금, 보험회사 이런 거죠. 투자신탁회사라는 것은 소위 이제 펀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펀드에 가입했다 한 것은 사실은 펀드라는 것은 뭔가 주식형 펀드라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는 셈인데 내가 직접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산 게 아니죠. 왜 안 사냐 그러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어떻게 사야 하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겠다, 전문성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소위 이제 펀드,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게 합니다. 뭐 채권도 마찬가지죠. 채권형 펀드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주식 채권 시장에 개입 안 하면서 대신에 그 효과를 보겠다는 것은 은행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겠다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펀드에 가입하는 거죠. 그러면 펀드라는 것은 그 펀드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의 돈을, 펀드 가입자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펀드를 운영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이제 수익을 주는 거죠. 수익과 원금을 주게 되는 거죠. 뭐 원금 개념 없지만 투자금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투자 펀드, 투자 신탁회사입니다. 그래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사람들이 뭐 자금을 운영을 하죠. 운영한다는 것은 예유 자금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러면 사실은 그 투자 신탁회사가 그 예유 자금 가지고 운영을 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자금이 필요한 주식이나 채권,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돈을 공급을 했다라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간접금융,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가지고 돈이 공급이 되기도 합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금융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금융이 뭐냐? 결국은 돈 거래인 겁니다. 돈 거래. 남는 돈 필요한 사람한테 거래하는 거. 근데 자, 이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왜 일반적인 물건 거래하고 다르냐라는 것은 거래가 한 번으로 종결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금융 위험, 금융 속에는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금융의 복잡성입니다. 위험, 금융제도의 역할. 금융은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일반 상품과 다른 것은 위험이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약속을 안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 원금을 갚겠다 그랬는데 안 갚는 위험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빌려간 사람. 간접금융을 해도 그 위험이 노출됩니다.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 은행이 그 돈 모아가지고 대출을 했는데 대출을 받아간 기업들이 은행한테 돈을 안 갚는다. 부도가 나버렸다.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예금자가 그걸 직접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든 그 충격은 예금자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덜 준다든지 뭐 극단적인 어떤 경우에는 은행에 부도가 나는 수가 생기는 거죠. 은행 부도로 그 예금자의 예금이 떼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대부분 맞긴 맞지만 어쨌든 기술적으로 봐가지고 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위험이죠. 위험이라는 것은 사실은 돈 빌려간 사람의 부도 위험입니다. 금융에서 이야기하는 위험은 예금자의 위험이요. 예금자는 위험이 없습니다. 예금자의 부분에서는 위험이라는 개념이 없죠. 돈 빌려간 사람. 돈 빌려간 사람이 약속했던 대로 이자나 원금을 못 갚는 위험이죠. 못 갚는 위험. 그 위험이 있다. 금융의 가장 본질적 부분이 이 위험이죠. 그런데 그 위험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금융기법이 발전하고 뭐 선진금융기법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있는 겁니다. 다 없앨 수가 없죠. 변동은 하지만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없어질 수 속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이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위험을 분산시키는 게 최선의 방법이죠. 한꺼번에 많이 터져가지고 그냥 시스템이 공개된 것보다는 자잘하게 조금씩 터져가지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시켜가지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만든다라는 것이 금융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은 존재한다. 어떻게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하느냐?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분배라는 것은 사실은 분산입니다. 크게 만들지 말고 뭔가 자전하게 발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즉 많은 사람들은 위임 기피적입니다.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 그러면 불확실성을 싫어하죠. 싫어가지고 그럼 불확실성이 없는 데로 가고 싶은데 라는데 그러면 금융 내에서는 그런 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상품별로 조금 차이가 있죠. 물론 이제 불확실성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죠. 주식은 훨씬 더 불확실성이 높고 주식 가격 변동은 거기에 비해서 채권은 불확실성이 낮습니다. 낮지만 채권은 뭐 가격 변동이 없는데 확실한데 채권도 확실하잖아요. 왜냐하면 5년 뒤에 그 회사가 망해버리면 원금을 못 갚는 겁니다. 채권마저도 당연히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금융제도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분배라는 용어가 안 좋은데 번역이 좀 안 좋았는데 분산시킬 수 있다. 그래서 금융의 제일 큰 기능은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투자 계획이 실패할 위험을 자금을 제공하는 저축자하고 공유한다. 반대로 뭔가 하면 이것도 있습니다. 이건 좀 반대 개념이죠. 투자자들도 투자 계획이 실패할 위험을 자금을 제공하는 저축자하고 공유한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최근에 뭐 예를 들어 IT 뭐 산업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뭔가 하면 소위 벤처 기업 그러죠. 벤처 자금이 뭐냐? 벤처. 벤처는 뭐 굳이 그 용어를 번역한다 그러면 위험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험 기업. 벤처의 최초의 형태는 뭐냐? 벤처의 최초의 형태는 유럽에서 소위 동양으로 차나 아니면 인도 쪽이죠. 차나 아니면 뭔가 향신료를 사기 위해 가지고 보낸 배들이라고 봅니다. 보낸 배들.
근데 100척을, 10척을 보내면 한 척 정도 성공합니다. 중간에 뭐 그 태풍을 만나가지고 아니면 지구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옛날에 지구가 둥근 걸 모를 때는 뭔가 하면 이 가다가 뭔가 하면 여기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수가 생기는 거죠. 아니면 뭔가 하면 중간에 해적을 만나가지고 배가 틀리는 수도 생기고 아니면 중간에 전염병으로 뭔가 하면 다 죽는 경우도 생기고 오랫동안 모르는 항로를 거쳐가면서 엄청나게 위험한 그런 항로를 가는 겁니다. 가는데 그 중에 뭔가 한 척이라도 성공하면 그때는 돈은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현지 인도에서의 향신료 가격하고 그 다음에 뭐 유럽에서의 암스테르담 시장에서의 향신료 가격차가 100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제대로 싣고 오기만 오면 사실 투자금의 100배 정도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엄청난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벤처. 뭐 굉장한 위험에 있는데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 엄청난 수익을 생기는 그런 사업인 거죠. 그런 게 이제 시작이 벤처였고 지금은 이제 벤처 사업이 그런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름이 붙는데 이제 현재 이제 벤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모릅니다. IT 쪽을 이야기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쪽으로 해봅니다. 해보면 뭔가 하면 그 중에서 성공하는 것은 뭔가 하면 100에 한 개 정도, 99개에서는 뭔가 망하고 마지막에 하나 정도 성공하는 것은 이제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어디가 성공할지 모르니까 쭉 여러 군데 해놓는 거죠. 해준 건데 그 여러 군데 중에서 한 개라도 성공하면 뭔가 하면 뭐 손실 번거 다 메꾸고도 많은 돈이 생기는 그게 이제 벤처 자금입니다. 벤처 자금이고 그런데 이제 그 벤처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내 사업이 성공할지 성공 못할지 그건 확신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 자체가 아직까지 이 정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내 돈 가지고 다 할 수가 있는 건 아닌 거죠. 이거 해보는 겁니다. 해봐가지고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거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계획이 실패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금을 뭔가 내 돈도 쓰기도 하고 내 아는 사람 지적 돈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뭔가 벤처 자금을 끌어들이기도 하는 거죠. 위험 공유인 겁니다. 위험 공유를 해봐가지고 성공하면 같이 나누는 거고 실패하면 뭔가 할 수 없는 거다. 그런 것들이 서로 위험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런 금융제도를 통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축자들은 그럼 왜 이런 위험을 지느냐? 더 큰 위험은 많은 경우에는 더 큰 위험은 더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받아들이는 거죠. 벤처 자금에 투자를 한다. 굉장히 위험이 큽니다. 위험이 크지만 왜 투자하느냐? 뭐 잘하면 뭔가 하면 엄청난 수익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 은행에서는 예금해봐야 끼켜야 딱 예측 가능합니다. 자, 이자율이 1%다, 1.5%다, 아니면 0.5%다, 딱 그겁니다. 많아봐야 2%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벤처 잘하면 뭔가 하면 뭐 더블이 아니라 뭔가 100배다. 뭐 지금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죠? 주가도 단기간에 10배가 오르는 회사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기대를 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지금은 뭔가 하면 이런 이야기 하면 다들 그렇겠구나 라고 하지만 통상적인 상태에는 보면 보통 이렇게 요즘같이 이렇게 붐업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본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야기인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어디냐 대부분 보면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도 많죠.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이제 뭐 많은 자산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비트코인도 있고 뭐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진짜 뭐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오른 것들이 종종 생기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은 뭔가 하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다들 거품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을 정도로 올라가 있는 거죠. 올라가 있는데 어쨌든 이 말대로 높은 수익을 보고 이런 위험을 뭐 감내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상황은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다들 올라가지고 지금 걱정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위험 분산을 한다. 왜 이런 이제 위험 사업에 투자를 하느냐? 뭔가 하면 그래도 뭐 여러 개 망가지더라도 한두 개라도 성공하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제도는 사실은 이런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최석의 장치입니다.
최선의 장치라기보다는 금융제도라는 것은 이 금융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그 위험을 분산시키도록 진화 발전했습니다. 진화 발전하는 거죠. 그게 그러고 이제 그게 바로 금융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축자는 투자 분산을 통해서 위험을 낮출 수 있고, 그런 경우 이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은행에다 예금하는 것이 이제 위험 분산을 하는 겁니다. 위험 분산하는 것이. 은행은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하면 다수의 예금을 받아가지고 뭔가 하면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을 몰빵을 안 한다라는 얘기죠. 은행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저축자 예금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은 노출된 위험은, 그러니까 은행 대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도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위험에 노출되는데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에 노출시키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 안 되려고 그러면 안전방 위주로 뭔가 하면 대출을 해줄 수도 있어요.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수익률이 너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도 어느 정도 예금자한테 경쟁력이 있는 그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자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자를 주기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 높은 수익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위험이 있더라도 이자를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수익성을 따지다 보면 나중에 큰 부실이 나가지고 돈을 뭐 원금까지 많이 손실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경까지 안 가는 정도 내에서 고위험을 추구하는 것이 은행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은행도 대출이 뭔가 하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대출이 많은데, 그러니까 한 기업에다 많이 대출 안 해줍니다. 분산 대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은 있는데 그 위험을 분산시켜 가지고 관리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 전형적인 저축자가 투자 분산을 통해서 위험을 낮춘다. 라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펀드에 가입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고 싶은데 내가 잘 모르겠다. 주식을 개인이 잘 투자한다 그러면 알아가지고 분산 투자를 잘할 수도 있겠죠. 잘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펀드에 가입하게 되죠. 그럼 펀드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뭔가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그런 펀드라는 것이 분산 투자를 해주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낮춰주는 금융 상품이고,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이 되겠죠. 이 분산이라는 것은 상관되지 않은 자산을 가진 많은 상이한 투자한테 자금을 제공하는 겁니다. 상관되지 않은 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할 때 투자 위험 분산이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상관되지 않은 자산에다가 나눠야 하는 겁니다. 상관된 자산에다가 투자하면 그건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분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자, 나는 분산 투자를 위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분산 투자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절대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그건 몰빵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업종, 같은 산업에 투자하는 건 분산이 아닌 거죠. 기업을 두 기업 다른 데 했다라는 것은 분산이 아닌 겁니다. 진짜 분산은 뭔가 하면 업종이 다르고 산업이 다른 거. 예를 들어 IT를 했다, 아니면 이제 다른 분산은 내수 쪽을 한다. 뭐 농심, 라면 회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칠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를 했다 그러면 그 반대 분산하기 위해 가지고 완전히 다른 업종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진정한 분산인 겁니다. 그게 이제 상관되지 않은.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완전히 상관되는 자산인 겁니다. 그게 같이 가죠. 반도체 경기가 좋으면 같이 다 오르고 나쁘면 같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되지 않은데 투자하는 것이 이제 분산 투자. 그걸 통해 가지고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험 낮추는 것을 이제 위험 좋아하는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은 뭔가 하면 수익이 좋을 때 이제 그 수익을 100% 다 얻지는 못한다라는 게 이제 문제는 되겠죠. 문제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쁠 때 위험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투자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투자 분산을 통해 가지고 개별 사업에 따라서 상이한 위험, 즉 특이한 위험을 특유한 위험을 낮출 수가 있다. 자, 이 이야기는 그거죠. 이제 위험이라는 것은 보통 보면 이제 두 가지 있습니다. 커먼 위험과 이디오시크릿 리스크. 그러니까 같이 발생하는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회사 고유로 발생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회사에 동일하게 발생하는 위험은 소위 거시적인 위험이라고 이야기하죠. 경기 변화, 아니면 금융 위기,
뭐 아니면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의 국가 경제 전체적인 아니면 세계 경제에서 발생하는 어떤 부분들은 그 영향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회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회사들의 경기가 나쁘면 실적이 나빠지죠. 그런 것은 이제 커먼 위험입니다. 공통적인 위험이죠.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 고유의 위험은 그 회사의 뭔가만 상품 개발, 기술 개발, 아니면 그 회사 물건들의 상품에 대한 시장에서의 변화. 뭐 소위 요즘 최근 이야기해가지고 뭐 D램 뭐 새 슈퍼사이클이 온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 이런 것은 이제 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회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고유 위험입니다. 고유 위험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모든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또 공통적인 위험이죠. 그래서 공통적인 위험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 내에 있고 지구 내에 있다 그러면 모든 회사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위험 분산은 왜 하느냐 그러면 이 공통적인 위험은 없앨 수가 없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개별 사업에 따른 위험, 고유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산업 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뭐 IT, 반도체, D램에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쪽은 내수 업종, 실제 소비재 업종 뭐 그런 데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분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그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분산을 하는 겁니다. 투자 분산을 하더라도 모든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인 위험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공통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는 낮아지는 거 아니죠. 분산을 하더라도 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위험 뭐 그런 것은 뭐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금융의 가장 본질적인 이 일은 금융이 하는 것은 뭐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위험이 있다 그러면 그러고 그건 없앨 수가 있는 거야. 정책을 아무리 잘해도 없어지는 거 아닌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낮추느냐 하는 이야기죠. 낮추는 방법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이제 분산을 통해 가지고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금융의 제일 큰 또 하나의 기능이고 두 번째 기능이고, 자, 세 번째가 이제 가장 그 전문적인 이야기입니다. 전문적인 정보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융에서 이제 그 위험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런 정보 비대칭성, 금융의 본질적으로 있는 것이 금융 정보 비대칭성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돈을 빌려주는 사람하고 빌리는 사람 간의 정보 격차가 있습니다. 비대칭성.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줄이느냐라는 것이 금융을 잘 하느냐, 이제 그 차이가 될 겁니다.